이게 이제 폭락의 어떤 징조이다. 그냥 기우제 지내는 것 같은데 내가 요 얘기를 작년 11월 달에 그대로 해드렸어요, 여러분. 파리 대책이 시작점이었거든요. 아파트 거래량이 빌라 거래량보다 적다. 이만큼 도움되는 게 있으면 보라고 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엉터리 같은 소리였어, 엉터리 같은 소리. 그분들 뉴스만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금매란 오판하는 물건이다. 오판하지 않으면 금매 못 나온다. P만 6억, P만. 6억에 6억. 5억도 아니고 6억. 좋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다시 전세대란 시작되면서 이런 일이 제가 볼 땐 반드시 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실패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볼게요. 주제는 거래량 급감.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없죠? 이게 이제 폭락의 어떤 징조이다. 이런 유튜브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기우제 지내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지 오늘 볼 거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그 뉴스, 최근 뉴스 두 가지만 좀 볼게요. 최근 뉴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제목은 대체 어디가 떨어진 거야? 내 집 마련 올해는 가능할까? 집값 상승이 6.2% 급등했는데 하락이 0.1% 찔끔. 관망세 계속되고 있고 이게 밖에 안 다니시고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뭐 나가시면은 싼 거 많은 것 같습니까? 물론 실거래가 이렇게 보면은 싸게 거래된 게 뜨죠. 내가 요 얘기를 작년 11월 달에 그대로 해드렸어요, 여러분. 네? 그대로. 볼까요, 한번? 한번 볼까요?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임대사업자의 대변화가 예견된다? 자, 이 상태로 내년도 초를 맞이하게 되면은 저는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빠질 거라고 봐요. 지금 11월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중에 취득세가 한 5조 3천억 정도 되고 재산세가 한 2조 2천억 정도 돼요. 서울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꽤 큰 비중이죠. 특히나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재산세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세원이란 소리죠. 내년도에 거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완전 동결됐겠죠. 거래가 적은 이유는 단순히 매수자가 없어서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답답한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자도 적지만 매도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시장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내년도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거래는 뭐 굉장히 급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마다 세금 걷어서 내년엔 뭘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돈 없으면 다 무용지물인 계획들인데요. 이 부동산 거래세가 거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듣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시장이 안 좋아서 거래가 줄어든다라는 얘기 나올 거라고. 사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거래가 나오지 않는 본질을 대한민국 언론이 다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아까 봤던 요 뉴스 있잖아요. 제목. 대체 어디가 떨어진 거야? 요거는 내가 공감하는 뉴스인 거예요. 사실이거든. 대체 어디가 빠졌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되게 이게 어찌됐든 시작점은 문정부 출범하고 나서 파리 대책이 시작점이었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급등 장세가 연출이 된 거예요. 작년에 그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가 한 7% 이상 올랐고요. KB 국민은행 기준으로는 13%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데 지금 0.1% 빠졌다고 안정을 찾고 있다. 마치 정부가 대단히 엄청나게 지금 올바른 정책을 써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올렸냐니까 도대체 그거를. 에?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일단은 다 속고 있어, 지금. 다 속고 있어. 뭐가 안정화되고 있는 소리예요, 지금요. 상승 요인이 제거됐냐는 거예요, 지금요. 대체 어디가 떨어졌냐고 묻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인터뷰가 나와요. 여기 서씨라는 분이 집값이 하도 떨어졌다고 해서 나갔더니 어디가 떨어진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냥 전세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집값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거래 침체가 나온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둘째, 거래 침체가 이 상태로 계속됐을 때의 문제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LTV가 제로다. 그러니까 대출을 특정 여건에 따라서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 아예 1원도 못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막 해줘라, 거품을 더 만들어. 이게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아예 대출이 제로다. 이건 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 비정상적인 정책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정책이 바뀌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억눌렸던 거에 몇 배로 튀어오릅니다. 3기 신도시요? 그게 신기루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요. 그거 믿고 계신 분들 다요. 그게 신기루였다면. 너무 순진한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어요. 오늘 볼 내용과 또 나오는데, 서울 아파트값 하락하는데 단독주택 오히려 올랐다. 석 달 동안 1.44% 올랐습니다. 석 달 동안 1.44%. 단독주택. 요거는 여기 시장 전망 뒤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서울시 부동산의 미래. 그래서 땅값, 양극화, 소형 주택. 요거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요거 영상 3개. 여기 땅값에 대해서 작년 8개월 전에 올렸어요. 8개월 전에 요거는. 얘부터 물어볼까? 단독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 속단해도 됩니까? 네. 할 말이 없네요. 뭐 다 말씀을 하시니까 희소성 귀해요.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갈게요. 오늘 내용은 그 통계는 제가 2가지 활용했어요. 하나는 서울시 그 거래량 데이터 활용했고요. 그 매매 가격 지수도 준비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감정원, 서울시랑 한국감정원 자료를 통계를 이제 각색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어찌됐든 통계 내용이 어렵고 딱딱한데 핵심 사항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핵심 사항만. 제목은 이제 거래량 급감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거래량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기간은 2008년도 1월부터 2019년도 이제 2월 최근까지죠. 거래가 작년 1, 2, 3월에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 요 전에 8월 2일에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석 달에서 넉 달 잠잠했거든요. 그러더니만 작년 1월부터 갑자기 날아간 거예요, 시장이. 엄청나게 막강한 규제책이 나왔는데 딱 서너 달 떨어지긴 떨어졌죠. 서너 달 동안 떨어지더니만 작년 1월부터 갑자기 거래가 폭발하듯이 나오면서 시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거래는 소강 국면 들어왔지만은 작년 7, 8, 9월이 굉장히 그 타이밍이었어요. 또 엄청나게 급등 나왔고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9.13 대책이 나온 거예요. 요때 어때요? 거래가 확 줄어들죠. 근데 이 줄어드는 폭이요. 지금 1월 달에 서울시 아파트 거래가 1,800건. 바로 지난달 2월 달에 1,500건 거래 나왔어요. 1,500건. 그럼 거의 뭐 거래가 좀 심각하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비율로 보면은 지난해 같은 2월 달 대비해서는 약 85% 거래가 줄었고 직전 고점 대비해서는 87% 정도 거래가 아파트 얘기예요. 서울시 아파트. 거래가 급감을 했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있나 싶고요. 이게 2012년도 말하고 2013년도 초 완전 저점이었을 때도 이 정도 거래 수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좀 심해요.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 없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그 계기가 이때 나온 9.13 대책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1,000건의 거래 때 이 서울의 그 많은 아파트들 거래가 1,500건으로 급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0월달 거래는 어차피 9월달에 했던 거래예요. 9.13 대책 나오기 직전까지 거래가
요때 신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10월 달부터는 거래가 없었던 거예요. 10월 달부터는 거래가 없었던 거예요. 이번엔 빌라 볼게요. 빌라. 다세대 연립. 다세대 연립도 흐름은 비슷해요. 흐름은 비슷한데 줄어드는 폭은 아파트보다 훨씬 적어요. 감소폭이 적다는 소리예요. 그나마 거래가 많다는 소리예요. 얘는요. 그리고 아파트가 뭐 10,000건 넘게 거래될 때 빌라는 보통 한 4,000건 내외 정도 거래가 되는데 지금 한 2,000건 나오고 또 지난달은 3,000건 한 달에 일평균 한 100건 이상 거래가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아파트보다는 타격을 적게 받은 거예요. 지금 거래가. 일단 제 생각에는 빌라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거의 대출 없이는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 됐다라면은 그나마 빌라는 대출 안 끼고 전세만 활용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수요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게. 대출을 안 받고도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거래가 줄긴 줄었지만은 아파트처럼 막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니에요. 지금 지난해 똑같이 2월 기준으로 전년도 동월 기준으로 한 47% 줄었고 전고점 대비해서는 한 61% 거래가 줄었습니다. 2월달 거래는 빌라 거래가 아파트 거래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의 모습은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파트 거래량이 빌라 거래량보다 적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단독주택. 볼게요. 단독주택. 뭐 흐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 전년도 동월, 전년도 2월 달 대비해서는 50% 수준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요 고점 대비해서는 60% 정도 거래가 줄었어요. 요 정도로 거래 흐름이 나오고 있다. 2018년도 초에 거래가 많이 나왔다가 줄어들었다가 9.13 대책 때 다시 규제가 나오고 나서 거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더라. 특히 무엇? 아파트요. 아파트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이번에는 매매 가격 지수 좀 볼게요. 매매가 지수. 정말 많이 빠졌는가? 좀 볼게요. 먼저 서울의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아파트 보시면은 기간은요. 여기 써 있어요.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보면은 본격적인 마이너스가 시작되는 게 작년 12월 달부터예요. 작년 12월 달부터. 본격적인 마이너스. 그러니까 11월까지는 대체로 다 플러스예요.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락이 12월부터 나왔고 그래서 12월 달부터 얼마나 빠졌는가에 본 거예요. 얼마나 빠졌는가. 보니까 서울시 평균으로 아파트는 0.9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0.1%가 그러니까 1%가 안 돼. 1%가 0.95% 빠진 거예요. 석 달 동안에. 그리고 지금 그 떨어지는 폭은 2월 들어서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12월 1월에 좀 더 빠진 거예요. 지금 12월 1월이. 2월도 마이너스지만 떨어지는 폭이 조금 줄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줄었고요. 그 서울은 0.95고 강북이 0.6이고요. 그러니까 한강 중심으로 나눈 거예요. 한강 중심으로 그냥. 강북이 0.6, 한강 이남이 1.25% 빠진 겁니다. 1.25%. 그러니까 한국감정원 기준이니까 작년에 7% 넘게 오른 게 지금 석 달 동안에 뭐 16주, 17주 막 연속으로 빠졌다고 하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은 뭐 0.95% 하락한 겁니다. 0.95%. 이거 누구 줘요? 자, 보면은 그래서 침체가 본격화된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의 자료고요. 강남 지역의 하락폭이 강북보다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 낙폭이 적어서 이거를 하락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조정에 가깝다. 그리고 폭락론자 얘기하는 도대체 폭락은 언제 오냐? 도대체. 이렇게 0.95%씩 3개월 동안 빠져서 언제 폭락 옵니까? 네? 근데 지금도 뭐 폭락이 시작됐다 어쩌다 막 나오는데 여러분 제발. 뭐하러 보고 있어요,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돼. 네? 아무 도움이 안 돼. 진짜 도움이 되면은 요만큼 도움되는 게 보라고 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엉터리 같은 소리 했어, 엉터리 같은 소리. 그러니까 현장도 안 나가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 뉴스만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폭락하고 있다, 뭐 금매가 쏟아진다. 그 4월 달에 이제 뭐 공시가격 발표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찬스예요. 찬스. 근데 그 찬스가 시장에 많이 제공되려면 금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말했지만 금매는 소량이다. 금매는 소량이다. 11월에 올린 영상들 관련 내용 많이 있습니다. 좀 다시 보시고요. 금매가 많이 나올 수 없는 이유를 다 말씀드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4월 달에 이제 공시가격 발표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감이 극에 치닫기 때문에 못 버티고 내놓을 거라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여의도 출신 에너지도 그런 소리 하고 있던데, 제가 볼 땐 첫 번째, 그분들은 다주택자였던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은. 다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의 분석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에요. 정부나 무주택자 분들의 생각처럼 움직여주는 바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무주택자보다는 앞서가는 분들이고, 먼저 내일을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생각도 더 빠르고 자본력도 더 있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초짜분들 상태로 움직여준다? 어휴, 보유세 무서워라. 다 팔아야 되겠다? 여러분, 양도세는 안 무섭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못 파는지를 지금 이해를 계속 잊어먹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금요. 팔고 싶다니까 번 사람들이 지금요. 뭐 한두 푼 벌었습니까? 운 좋은 것들은 2년 만에 8, 9억씩 올랐습니다. 팔고 싶어요. 못 팔아. 양도세 때문에 못 판다니까. 양도세 낼 바에는 보유세로 그냥 가랑비 맞자. 장대비 맞을 바에는. 가랑비 맞으면서 버텨보자. 언젠가 그치겠지 뭐. 그리고 뭐 그분들은 뭐 경제활동이 다 막혀 있습니까? 돈 안 법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순진무구한 분석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말이죠. 그 말을 믿고 던진 물건이 나온다고요. 소량이나마. 그게 내가 말했던 뭐예요? 오판하는 물건. 금매란 오판하는 물건이다. 오판하지 않으면 금매 못 나온다. 그 오판하는 물건들이 많겠냐? 많진 않지만 나오긴 나오겠죠. 그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경쟁이죠. 근데 마치 뉴스만 보면은 막 시장에 가면은 금매 엄청 많은 것 같고, 내가 지금 돈만 있으면 막 싼 거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오늘 보여주세요. 금매 좀 제발.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 매물은 없죠. 매수자는 더 없죠. 거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11월 달에 예측했던 상황 그대로니까 지금 상황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그때 그 상황 그대로. 금매는 소량이고 많은 분들이 흘려보낼 거고. 그저께 올린 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주공 5단지가 낙폭이 큰 거예요. 거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들 거래 다 잠겨 있어요. 막혀 있어요.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판단 말입니다. 매물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매물이 뭐 많이 나와야 많이 떨어지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부 정책으로 매물이 많이 못 나오게끔 다 테러를 막아놓고서 떨어지라 0.95%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뭐 10몇 주 연속 하락했다라면서 뉴스에서는 정부를 찬송하는 뉴스 계속 쓰고 있지만은 0.95%는 수치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솔직히 0.95% 지금 체감이 안 가요. 이거 솔직히. 네? 0.95% 체감이 안 간다니까? 9억 원 이하짜리들은 0.95%도 안 빠졌어. 사실요. 이게 지금요. 아주 초고가 아파트가 아니고서 뭐가 빠집니까? 지금 상황이요. 금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매매 가격 지수 서울의 빌라 볼게요. 빌라. 강북은 올랐어요. 강북 빌라 올랐다고 지금 강북 빌라는 올라버렸어요. 0.11% 올랐어요. 근데 빌라는 그래서 서울시 평균이 0.08% 빠졌어요. 0.08%. 0.1%도 안 빠졌어요. 빠진 게 없어요. 지금 시기만 빠진 게 없어요. 그나마 강남권이 0.25% 빠졌어요. 0.25%.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거를. 네? 사람들 계속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주고 있고, 그 루저의 습성을 그냥 쥐고 가만히 있게끔. 내년 총선 때까지 가만히 있게끔. 총선 끝나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중이 없어. 오르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니까.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국민 걱정했습니까? 언제부터요? 네? 여야 다 떠나서, 진보부도 다 떠나서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국민 걱정했습니까? 고만 속아야 돼, 고만, 지금요.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정치인들? 여러분들 존경하는 정치인, 여기 손가락 그냥 펼칠 수 있습니까, 지금요? 대한민국 역사상? 없어, 여기 손가락 없어. 아무리 정치 수학이 줘도 두세 명이면 끝이란 말이에요, 두세 명이면 끝이야, 지금. 고만 속아야 돼, 지금요. 두세 명은 해주자고요. 우리 자존심의 문제지 않습니까, 아버님, 이제? 네. 네. 너무 우리 얼굴에 스스로 침뱉으면 안 되니까 두세 명은 해줘야죠,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단독주택 볼게요. 단독주택은 다 빨개요. 다 올랐어. 석 달 동안 서울 평균은 1.44%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거예요.
1.44%면은. 강북은 1.58, 강남이 1.23% 올랐어요. 단독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견고한 상승 흐름이 지속되는 중. 이유는 뭐다? 간단해요. 희소성. 없어. 다 설명드렸어요. 서울시 주택시장의 미래 땅값 편을 보시면 돼요. 없어. 자꾸 줄어들기만 있고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은 저 종로의 구기동이나 뭐 평창동, 신영동이나 성북구, 성북동에 있대. 정도 외에는 단독주택 짓는 거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단독을 허물고 빌라를 짓죠. 웬만큼 재력이 아니고서는 건물을 다 올리는 거예요. 그 부자들 봐요. 고물상이나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막 주차장을 쓰고 있는 땅들이 있죠. 진짜 부자들이에요, 그 지주들은 다요. 보통 돈이 없으면 어때요? 드립다 올리려고 그러죠, 무조건. 건물을 지어서 월세 받자. 그분들 마인드는 못 따라가요. 그냥 냅둬, 뭐 언젠가 되는 건데 뭐. 땅 자체로 냅둬버려. 진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있죠. 단독은 그런 색깔이죠. 단독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단독은 부셔서 아파트로 바뀌든가, 부셔가지고 빌라로 바뀌든가, 이게 자꾸 뭔가 어떤 개발의 재료가 되는 거죠. 단독주택이. 그러니까 통계를 보게 되면은 서울의 주택 중에서 단독 다가구 주택의 비중이 매년 급감하는 거예요. 매년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라는 물리적인 땅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은 비중이 줄고 있고 아파트는 비중이 늘고 있으니 단독은 엄청 귀한 거죠. 엄청 귀한 거죠. 아파트도 시소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처럼 신축 아파트. 이건 뭐예요? 희소한 거죠. 왜? 정부 정책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재개발을 못하게 막을 거야. 재건축을 못하게 막을 거야. 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뭐예요? 아, 이제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는 귀한 거구나. 희소한 거구나. 라는 인식을 누가 만든 거냐고요? 정부가 만들어서 서울시가 만들고요. 그런 인식을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서울 안에 많은 집을 지을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지만 잡힐까 말까인데 이제 서울 안에 집은 못 짓게 막을 거야. 이런 인식을 심어줘 버리니 신축값이 봐요. 엊그저께 한경방송 상담한 거 행당 6구역 빌라, 행당 6구역의 빌라 피가 6억이에요. 피만 6억, 피만. 6억에 6억. 5억도 아니고 6억. 빠진 거예요, 4천. 한 6억 5천 갔었어요, 피가. 지금 한 4천 빠졌어. 피만. 그 피가 쉽게 안 빠질 것 같아, 더 이상. 왜? 그거 이제 그거 아파트 지어지면요, 없어, 주변에. 더 이상 지을 곳이 없어. 그 마지막이에요, 행당동 마지막 6구역. 피가 6억이야, 빌라에 붙은 피가. 참. 그 피 누가 만든 건데요? 지역 주민들이요? 투기꾼이요? 아니요, 내가 볼 때 아닌데. 정부 정책과 제도가 만든 피예요. 그래 놓고서 가상의 공산당을 만들어서 쏘라는 거예요, 지금요. 다주택장 공산당이 똑같아요, 지금. 이 정부한테. 잘못됐어. 굉장히 잘못됐어요. 물론 제가 말한다고 바뀔 건 없어요. 바뀌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각자 살 길을 잘 찾으라는 소리예요. 각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내 인생은 스스로 찾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걸 한 번에 볼게요. 한 번에. 자, 한 번에 볼게요. 한 번에. 자, 왼쪽은 아파트, 가운데가 빌라, 오른쪽이 단독이고요. 노란색이 서울, 파란색이 강북, 빨간색이 아파트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또 서울 강남의 아파트.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다. 특히 많이 빠진 건 강남, 한강 이남 쪽. 그러니까 강남 3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강 이남 전체예요. 좀 많이 빠졌고 한강 이북, 강북 지역은 어때요? 그래서 좀 견고하게 방어를 했죠. 평균 0.95% 빠졌습니다. 석 달 동안. 하락이 본격화된 달만 본 거예요. 그리고 빌라는 거의 뭐 보합이다. 보합.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합이고 강북은 조금 올랐다. 단독은 어때요?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다 올랐다. 다 올랐다. 되게 웃기죠. 유형으로 봤더니만 확연하게 눈에 보여요, 지금. 단독은 지갈길 가는 거고 빌라는 가운데 꼈고 아파트 내려간 거예요. 그 폭이 어때요? 사실 엄청난 폭은 아니야. 뉴스에서 떠들 정도로, 네? 뭐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락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내가 말하지만은 아파트와 빌라와 단독주택 중에서 말입니다. 땅값과 연관되는 부동산이 뭡니까? 땅값. 이거죠. 예를 들면 뭐 대치동 땅값 얼마냐? 뭐 개포동 땅값 얼마냐? 그러면은 대치동에 있대 그 단독주택 땅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뭐 평창동 땅값 얼마냐? 그러면 평균적인 뭐 단독주택 거래되는 게 거의 땅으로 많이 거래되니까 한 평이 얼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서울 시내 땅값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문제 경기도 땅값이 미쳤습니다. 네? 그 누가 올리고 있냐고요 지금요. 네? 투기꾼이 올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3기 신도시 얘기 나오고서 이제 분석해 드릴 때도 땅값 폭등은 집값 폭등보다 훨씬 더 괴로운 거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온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딱 한 1년에서 1년 반만 지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기도권에서요. 땅은요, 모든 거에 근간이 돼요. 아파트가 근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말입니다. 이 아파트랑 빌라는 이 단독과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연관 굉장히 깊어요. 우리 재개발하는 동네들 중에서 이제 무산되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산되는 곳들. 그럼 누구는 그래요. 다른 동네는 못해서 난리인데 여기는 왜 무산을 할까? 그 무산되는 특징 보면,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자, 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은, 새 아파트가 평당 한 3천 간대요. 예를 들면. 30평대 얼마입니까? 한 9억 5천. 9억대. 그러면 그 동네가 단독주택이 거의 스탠다드, 평균적으로 단독이 평당 3천 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단순 비교로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 가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 동네 단독이 평당 3천이래요. 그 동네는 아파트가 싼 거예요. 자, 거꾸로 아파트가 평당 3천, 4천 간대. 근데 단독이 한 2천 간대요. 그 동네는 단독이 싼 거예요. 이 정도로 단독과 아파트가 미치는 영향이 주고받는 게 굉장히 강해요. 단독값이 오르면 빌라는요. 얘는 바로 연계가 와. 바로. 왜? 빌라를 지으려면 어떻다? 단독주택을 사지 않고서 못 지어요. 아파트는 고사하고 서울에 빌라 지을 수 있는 맨 땅이 어디냐고요. 서울 시내에. 이거 사야 되거든요. 사서 부숴야 돼. 이게 자꾸 올라. 그럼 빌라를 같은 데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지. 이게 과거 20년 전 빌라와 지금 2019년도의 빌라가 다른 차이다. 아직도 빌라는 안 오른다고 그 이상한 환상의 망각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현실에 직시하세요. 지금 19년도예요. 19년도라고. 빌라같이 똥값이었을 때는 뭐예요? 단독이 많았기 때문에 원 없이. 또 단독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파트만 오르는 시대니까 어때요? 단독이 싸. 그러니까 얼마든지 빌라를 많이 공급할 수가 있었지. 없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빌라 분양가가 어때요? 이게 뭐예요? 고정될 수가 없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근간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뭐다? 단독에 못 올라. 아파트 유망해요. 재건축 유망해요. 단독한테는 게임도 안 돼. 단독이 더 빠른 거예요. 더 확실한 거고요.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좋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승자입니다. 재개발 투자에서 집은 3평도 땅입니다. 아파트 줍니다. 땅을 소유한 개념이에요. 빌라지만은 재개발 투자에서는 말입니다.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좋은 자리에 좋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최후 승자예요. 서울 부동산 투자는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있어요. 단독이 최고인 건 맞아요. 없어. 때로 부수기만 하고 거의 짓지도 않아요. 이번엔 서울의 아파트 떨어진 거를 구별로 볼게요. 구별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왼쪽부터 많이 빠진 거고 오른쪽이 적게 빠진 건데요. 좀 많이 빠진 애는 어디예요? 1등이 강남구. 강남구 마이너스 1% 좀 넘어요. 1.08%. 강남구가 1.08%. 2등 어디예요? 강동구 마이너스 0.79%. 3위는 서초구, 마포, 송파, 양천, 동작, 용산. 용산 빼고 여기 동작까지. 얘네들이 뭐예요? 이제 0.3% 넘게 떨어진 애들. 석 달 동안. 2월달. 지난달. 1월 대비 2월달.
하락이 큰 애들 1구는 뭐예요? 강남, 강동, 서초, 마포, 송파, 양천, 동작. 뭐예요? 한가락 하는 애들이네. 그나마 상승폭이 제일 컸던 애들이 그나마 하락폭이 제일 크네요. 근데 사실 이것도 대단한 하락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빠진 곳은 용산, 광진, 동대문, 도봉, 노원, 중구, 성동. 이게 뭐예요? 0.3%에서 0.2%대. 그 다음에 0.1%대는 강서, 관악, 중랑, 성북, 서대문, 영등포고 나머지 0.09%, 0.03% 거의 안 떨어졌다 싶은 애들은 은평, 금천, 종로, 구로, 강북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예요? 이게 금액대랑 연관이 좀 깊어요. 그러니까 금액대 높은 부동산이 아니고서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 그냥 보합세나 틈틈한 약간의 거래가 있을 뿐이지 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는 이제 구별로는 없고 권역이 있어요. 권역별로. 그러면은 동남권이 제일 많이 빠졌고 도심부, 서남, 서북 제일 적게 빠진 건 동북권. 아무래도 동북권이 유망해요. 동북권 유망합니다. 동북권. 빌라고. 단독주택을 보게 되면은 단독은 다 올랐죠. 단독은 동북권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동남권이 제일 적게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이런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동북권 괜찮아요, 동북권. 뭐 하도 많아서, 호재가 하도 많아서요. 그리고 아무튼 비현실적인 거는 땅값은 뛰는데 아파트 값과 빌라 값은 잡는다.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네?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 나중에. 봐봐요, 이제. 어차피 땅값 뛰면 다 같이 잡든가 땅값까지 뛰어버리면 못 잡아요, 나중에는요. 이거는 거래량과 그 매매 가격 지수를 함께 볼게요, 함께. 지금 말씀드린 내용 한 번에 보면은, 파란색은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색이 이제 매매 가격 지수인데, 아파트 얘기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아까 봤죠? 작년 초에 쫙 올랐다가 줄었다가 다시 올랐다가 부의산 대책 맞고 거래가 급감했다. 매매 가격 지수는 어때요? 계속 오르다가 요때부터 12월, 1월, 2월 이렇게 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예요? 매매 가격 지수는 거래량 급감한 거에 비하면은 매매 가격 지수 떨어진 것은 정말 미미하다. 정말 미미하다. 그리고 2월 달 거래는 아파트는 평일, 빨간 날 빼고요. 평일 기준으로, 일평균 75건. 거의 거래 없다는 소리예요. 거래가 나오고 있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흡사한데요. 다세대도 거래량 줄어든 거에 비하면은 이 매매 가격 지수 떨어진 거 0.08%니까 뭐 이거 빠졌다고 보기 좀 그렇습니다. 그냥 쉬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거의 뭐 빌라 값은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아파트 대비 거래량 감소폭은 좀 적고요. 그리고 거래량 감소 대비 매매가 지수 감소폭은 매우 적다. 대출 없는 갭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빌라는요. 원래 대출 안 받고 많이 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대출 규제랑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거의 직격탄에 맞은 거예요.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대출 규제가. 그리고 단독주택은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주식 차트를 말씀드리면은 완전 뭐 미친 회사예요. 미친 회사. 미친 회사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시장의 미래 영상 참고해서 보십시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거래 침체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질. 거래가 너무 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매수자는 왜 감소했는가? 시장의 어떤 수급상 또는 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매수자분들이 다 발을 뗀 상황이냐. 예를 들면은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온갖 부양책 속에서도 매수자가 붙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다.
지금 매수자가 종족을 감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시장 요인이라기보다는 정책 요인이다. 정책 요인이다. 진짜 골치 아픈 거는 이거죠. 시장 요인으로 인해서 매수자가 사라졌을 때. 아무리 부양책을 써봤자 시장에 반응이 없는 거야. 죽어가는 거니까 그냥. 그럼 죽어서 완전 바닥 찍을 때까지는 아무리 영양주사를 놔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점 안 찍으면 이 일이 안 끝나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냐? 라고 되묻는 겁니다. 판단 잘 하시면 돼요. 스스로가. 그리고 급매물이 많은가? 급매물이 많은가? 없다. 급매물은 없다. 근데 말했지만 그래서 2019년 부동산 폭락은 없다라는 영상을 왜 올렸죠? 이것 때문에 올린 거예요. 여러 가지 매수자도 줄고 거래량도 줄고 전망은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급매는 나오겠지만 그 급매가 소량일 거니까. 소량일 거니까. 항상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그 시세가 당연히 샀었어야 되는. 물론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분 아니면 못 사죠. 네? 뭐 2주택자가 아니고선 1주택자 갈아타기 아니고선 다주택자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급매물이 많이 증가하니까. 매수세하면 매수.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꾸 뉴스에는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 안정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던데, 저는 글쎄요, 그 안정이라는 것을 고작 이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0.95% 떨어뜨린 상황에서, 그리고 말도 못한 그 강력한 정책을 쓴 상황에서 안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과연 올바른가? 이것은 비정상을 합리화시키고 설득시키는, 저는 그런 뉴스로밖에 해석을 못하겠는 거예요. 비정상의 합리화. 정책은 극단적이고 사람들의 선택도 극단적으로 갈 겁니다. 자, 3기 신도시의 로또와 신기루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다 청약. 자, 3기 신도시만 믿고 계시면 돼요. 자, 믿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지금 역전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3기 신도시 만들어지기 전에 전세 대란 아주 크게 올 겁니다. 굉장히 크게 올 겁니다. 피눈물 나게 올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신기루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그냥 패닉에 빠질 거예요. 패닉이에요, 시장은요. 믿을 분들은 믿으세요. 내가 볼 때는 신기루야. 신기루고. 저거 3기 신도시 믿을 분들은 믿으세요. 그리고 뭐다? 역습을 대비하라. 시장이 역공이 들어올 겁니다. 때가 되면은. 무방비 상태로 맞이할 거. 왜? 이 정부는 미숙해요. 미숙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시세를 올렸고, 지금 뭐예요?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특단의 조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칼을 올인했다 보시면 돼요. 대출이 LTV가 제로예요, 여러분, 제로. 이것보다 더 막강한 규제책은 없어요, 세상에. 이게 안 통하는 날보다 큰일 납니다, 이제 봐요. 그리고 이 정책도 말하지만, 제가 말했지만, 거래 침체가 단순히,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라고요. 성장하지 못하면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도태되면 기업도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개인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경제 활동이 없이 가만히 있는 이 거래 소강 상태가 정부는 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안정이라고. 아니죠. 거래는 최소한 우리 평년이나 뭐 15년, 20년 통계 정도의 수준으로 거래는 되되 가격이 천천히 올라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안정이란 말 쓰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이요. 그리고 이 상태를 봤지만 아까 서울시 작년에 세수 17조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만 7조, 아니 거의 8조가 넘어요 지금. 부동산 관련된 세금만. 그 구멍 다 누가 메꿀 건데 도대체 그러면. 물론
이제 국세를 많이 거두니까요. 우리 종부세나, 예? 엄청나게 거둘 거니까. 그거로 이제 메꾼다. 그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은 최소한 이 정부보다 더 유능했던 정부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누군가 했을 거예요. 어렵다고요. 그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성장이냐. 그 최소한 성장률은 맞춰야 되니까. 아무리 통계를 주물러도 성장률은 맞춰야 되니까. 그것과 집값 안정. 근데 웃긴 건 땅값은 완전 제가 말했지만 등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땅값의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정부랑 서울시는 방향을 잡았다니까요. 3기 신도시며 서울시에서 이제 진행할 뭐예요? 생활권 계획. 그게 뭔데요? 상업지역 확대 지정. 그 영상을 다 올려놨었죠. 서울시에서 엄청난 양의 상업지역 확대 지정을 준비하고 있죠. 자, 올해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주거지역이 하루아침에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자, 정책은 제가 볼 땐 항상 그 순간만큼은 이게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런 정책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든 좋지 않은 정책이든 정책은 때가 되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 급감, 지금은 입주 대란이죠. 입주 폭탄이에요. 물론 수도권이 제일 큰 문제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국지적인 입주 물량이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강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소화되는 과정을 겪고 나서 3기 신도시 만들어지기 전에 보다 입주 급감과 뭐예요? 응? 이게 신기루였구나. 죽겠구나. 역전세 어디 갔나. 다시 전세대란 시작되면서 이런 일이 제가 볼 땐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리고 집값 폭등. 세 가지 변수. 이게 역습을 만들어냅니다. 저 역습이 오락오락 아니에요. 저 역습도 만드는 거 스스로 정부는 부메랑 던진 거예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그게요. 물론 부메랑이 돌아오기 전에 정권이 바뀌어야 되겠죠. 항상 이게 뭐예요? 정권 간의 폭탄 돌리기죠. 뭐 전 정부 잘한 거 없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걸. 근데 지금 이 정부도 욕을 먹을 건 먹어야 된다는 소리가 제 말은요. 근데 욕 먹는 건 싫어가지고 언론을 계속 이렇게 조작하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언론들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진실을 찾아야 되고, 어디서 올바른 뉴스를 찾아야 됩니까? 유튜브에는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자극을 보태는 그런 내용으로. 아유. 이런 단어가 여러분들과 친숙한 단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현실. 위험한 건 좀 피하고 나는 안정적인 게 좋고. 근데 자기 삶에 불만이 항상 많아요. 자기 인생에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있는 놈이라 할게요. 있는 놈들이 좀 잘못돼서 내 옆에 저 위가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기 바라는 거죠. 약간 뭔가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내리죠? 줄줄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 폭락론자가 외치는 폭락 오죠? 나라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쪽과 친숙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쪽을 동경하면서 여기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선택은 당사자의 몫인 거예요. 선택은. 항상 선택은 결과가 두 가지죠.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근데 웃긴 건 말이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기 바라겠고, 그게 꼭 부동산이 아니든 뭐든 간에 가만히 움츠려 있는 그 무계획의 상태로 가서는 우리 인생이 너무 한 번뿐인 그 인생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혼란의 시대입니다. 지금 굉장히 혼돈의 시대다 보니까 올바른 뉴스와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한 거고요. 금매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금매가 나온다. 4월달에 나온다. 아, 그 매물은 오판하는 매물이니 오판하지 않는 분이 잡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과감하게 해요. 용기 있게 해요. 대신 뭐예요? 투자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럼 불만을 택하시든 불안을 택하시든 사도 고민, 안 사도 고민이라고요. 어떠한 한쪽을 선택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의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선택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